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서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제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당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와 우리 당원들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로 현장에 피해 예방과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잠깐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현재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재난재해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기로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요청드리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곧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온 가족들이 모이고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잠시나마 일상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풍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또 경제 민생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인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굳이 안 해도 될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경제 활성화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게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13조 원이나 되는 이런 초부자 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거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이 감세할 여력으로 우리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이런 참 참혹한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출생에 따른 어려움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달아 주시고 국민이 맡긴 권력,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국가의 기본을 감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을,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치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국정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 조작범인 이모 씨에게 주식 매매를 이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정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국민에 충성할지 권력에 충성할지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국회가 시행령 위원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의 불법성을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그야말로 소기의 경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와 소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명령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을 정상화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춰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마당에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까지 통과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은 권력 앞에 쉽게 짓밟히고 진실과는 상관없는 표적 수사 혹은 은폐 수사가 언제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 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패싱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 자유마저 빼앗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경제와 민생이어야 합니다. 국민 삶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검찰의 무한 권력만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권한을 오히려 넓히는
위법 시행령을 결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